나의 대통령 취임과 5공화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관점은 5.17 시국 수습 방안이 나의 집권 시나리오였다는 인식에 입각해 있다. 1980년 5월의 시국 상황이 모두 나의 정치적 조작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 속에는 모호하거나 모순되는 인식들이 깔려 있다. 1980년 봄의 위기 상황은 내가 권력을 탈취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조장한 것이라는 주장이 그 하나고, 그 당시 상황은 국가적 위기가 아니었음에도 계엄을 확대하고 광주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했다는 주장이 또 하나다.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이 되려고 위기를 만들기도 그 위기를 수습하려고도 했다는 얘기다. 내가 일부러 위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 나의 권력 찬탈 의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하면 그러한 주장을 펴고, 내가 군대를 동원해 민주화 요구를 압살한 책임자라고 몰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위기를 과장했다는 주장을 한다. 사실에 근거해 상황을 분석 또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꿰맞추려고 하니 사실의 왜곡과 논리적 모순이 드러나는 것이다. 먼저 민주화를 향해 순항하고 있던 1980년 봄의 시국을 혼란과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주장의 근거는 이렇다. 권력을 노린 내가 의도적으로 정치 일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러한 국민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한 빌미를 만들기 위해 폭력 시위 등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유신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문제와 그 시기 및 방법 등은 전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풀어갈 과제였다. 내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던 문제였다.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던 끝에 정부의 최후 통첩을 하면서 반정부 봉기를 선동한 것은 바로 국민연합과 민주청년협의회 등의 체제전복 세력이었다. 내가 혼란을 조장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도 없는 억지일 뿐이다. 소요사태 악화가 계엄 확대의 빌미를 제공했고, 그것이 나의 집권 계획에 이용되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먼저 정치권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정부가 일부러 시위가 격화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주장까지 있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진술은 그러한 주장이 억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당시 이미 김대중은 한신대, 동국대, 인하대 등에서 시국에 관하여 강연을 하면서 학생들을 선동하는 등 포고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다소 애매한 점이 있고, 김대중에 대한 호남의 지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경우 더 시끄러워진다고 판단을 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지 방관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더욱이 국민연합과 총학생회장단 협의체가 5월 22일을 기해 전국에서 일제히 반정부 봉기를 전개하겠다고 공언을 했으니 지켜보고만 있으면 사회적 혼란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보다 뚜렷한 명분을 갖게 될 터였다. 나는 정부가 붕괴되어 국가적 위기가 초래될지 모를 그러한 상황 전개를 방치할 수 없어 최규하 대통령에게 수습 방안의 하나로 계엄의 전국 확대를 건의한 것이다.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가 있고, 계엄 확대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공수부대가 출동하게 된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상세한 내용을 밝히게 되는데, 어쨌든 내가 위기를 과장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다. 이는 5.17 시국 수습 방안이 나의 집권 시나리오였다는 주장을 전제로 만들어낸 억지일 뿐이다. 집권 시나리오 주장에 대해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1988년 12월 국회 광주특위 19차 회의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군인들은 솔직하고 단순하고 또 어떨 때는 성급하리만큼 저돌적으로 일을 하고 과감하게 일하는 것이 군인의 특질입니다. 그런데 12.12부터 국보위에 이르는 6개월 이상의 긴 세월에 걸쳐서, 그것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을 꾸밀 수 있을 정도 교묘했으리라고는 저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이 다 꾸며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한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나의 지시에 따라 시국수습 방안을 작성한 권정달 정부처장도 특별법이 생기기 전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실제로 집권한 과정을 보면 마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혼란 수습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해 나가다 보니 집권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본인도 지금 와서 각종 자료들을 보고 꼭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것처럼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진짜 계획을 세워놓고 그에 맞추어 일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12.12 사건 이후 권력의 축이 전두환 장군에게 쏠린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어떤 구상을 하여 보고를 하거나 전두환 장군으로부터 어떤 구상을 해보라는 지시를 받은 일은 없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생각들이야 많이들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전두환 장군의 집권을 위하여 어떤 모델을 연구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한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일련의 사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행해 온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그때그때 일을 처리하여 오다가 보니 결국은 전두환 사령관이 대통령으로 가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만들기로 한 것은 아니고 다만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5.17에 이르러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사태 수습 방안을 내놓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최 대통령이 하야하고 결과적으로 전두환 사령관이 대통령이 된 것이지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3권에서 상세히 언급하게 되겠지만 권정달 처장은 5.18 특별법이 소급 입법되고 검찰이 압박해오자 검찰 조사와 1심에서는 검찰이 써준 조서대로 5.17 시국수습 방안이 나의 집권을 위한 시나리오였다는 진술을 했지만 항소심에 올라가서는 진술을 뒤집어 이렇게 얘기했다. 시국수습 방안 마련 당시에는 그야말로 순수한 시국수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주영복 장관도 진술 내용의 변화가 권정달 처장과 비슷한 과정을 거쳤는데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인 1995년 4월 2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5월 22일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예정되어 있는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을 뿐 신군부 측에서 비상계엄을 정권 장악에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